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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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날이에요. 내가 거의 이제 지금 날이 이제 어차피 강의 올라가면 대부분 날짜야 어느 정도 좀 알겠지만 지금 4월인데 내가 강의를 동영상 촬영을 마지막으로 한 게 작년 한 11월이었으니까 지금 5, 6개월 만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 내 나름도 좀 준비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약간 좀 떨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도 안 떨리는 것처럼 보이죠. 프로니까 또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강의는 강좌 제목 나가 있는 것처럼 시사영문 독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할게 될 강의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분량 정도가 될 건데요. 지금 나중에 원래 오프라인 강의 나가는 거하고는 조금 내용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쪽에 영작이랑 다른 것들이 좀 몇 개 좀 들어가는데 지금 어차피 영작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상에서 할 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인터랙티브하게 좀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좀 보여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 거고요. 그럼 일단은 처음에 본론 들어가기 전에 강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얘기를 해주고 갈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앞쪽에 나와 있는 게 영문 구조 분석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독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이렇게 되니까 잘 안 보이는구나. 그냥 딴 데다 써야겠다. 판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요거는 따로 좀 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게 이제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시사영문 독해요. 그러니까 독해라고 하는 게 흔히들 이제 리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리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리딩 생각하면 처음에 생각하는 건 그냥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은 트랜슬레이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얘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문으로 나와 있는 건 한글로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의역이라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해하는 거. 그리고 독해는 왜 해요? 리딩은 독서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서 뭔가를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 패턴은 이게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전에 잠깐 봤었던 것처럼 단문 분석을 통해서 해석을 일단 잡고요. 영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느냐.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의역이 약간 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제목이 시사영문 독해인 것처럼 뒤쪽에 이제 아티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라든가 타임이라든가 들어보는 학생들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타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시사 잡지고요.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 영국 쪽의 시사 잡지고. 근데 성격은 조금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타임이랑 이코노미스트랑 하나씩 좀 보여줄 건데요. 타임은 오늘 조금 좀 가벼운 걸로 잡았고요.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도 원래 들어가는 것보단 약간은 좀 가볍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라든가 사회면이라는 게 영작신문 잘 안 봤었던 학생들은 한 번의 이야기는 조금 좀 버거울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잘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상관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독해 이해에 관한 과정이 들어가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영작 연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근데 영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짜로 라이팅하는 걸 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가지 영역을 다 커버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닝 그래서 듣기라고 하는 부분은 강의가 따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음원 파일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 음원 파일이 올라가는데 타임 같은 경우는 음원이 나오는 게 없고요. 그래서 추후에 따로 이제 성우 녹음이 되던지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음원 파일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리스닝이랑 그 다음에 스피킹 같은 경우가 어차피 스피킹이랑 라이팅이 한 덩어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리딩이 좀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리스닝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들도 많습니다. 영화로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영화로 하는 거 자막도 없는 거 계속 보고 있는다라고 해서 듣기가 막 엄청나게 느나요? 예, 그러진 않죠. 물론 이제 영화 갖고 재미나게 잘 강의도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강의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영어 공부를 하는 컨텐츠는 직관적인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나와 있는 컨텐츠 바로 보이는 걸로 공부를 해야 일단 습득이 좀 빠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언어를 하는 목적은 추가적인 정보의 습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건 표현에 관련된 거고요.
글을 쓰는 건 이제 자기를 표현을 해서 알린다라거나 이제 뭐 그런 거죠. 근데 리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독해고 독서니까 알고자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또 성공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강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리스닝 스피킹하고 그 다음에 리딩 해석하는 거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로 영작이 이제 라이팅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얘기했었지만 영작 같은 경우는 그 뒤에서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좀 보여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쪽 가서 이제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걸 할 건데요.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내가 끊어읽기를 하면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영어를 아예 모르면 강의를 듣기는 조금 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그 강의를 그 수준별로 좀 나눌 건데, 오늘 하게 될 강의는 전체적으로 한 중간 정도 난이도에 맞추고요. 중간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쪽으로 타겟은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영어를 정말로 모르면 강의를 듣는 건 조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뭐 기본적으로는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좀 한 번이라도 좀 했었으면 그러면 뭐 그다지 어렵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자. 일단은 영어에 이제 명사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명사가 하는 역할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보어가 있는데, 오랜만에 쓰니까 판서도 잘 안 되네. 그래서 명사라고 하는 품사가 하는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명사를 끊어서 주면 주어나 목적어, 보어 같은 주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동사까지 추가적으로 끊어주면 영어 문장의 4가지 요소라고 하는 동사까지 딱 떨어지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4가지 요소가 구별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직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은는 이가, 그 다음에 목적어 을를 에게, 그 다음에 보어는 뭐뭐다 이런 거죠. 보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니까 2가지 보어가 있는데 주격 보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어는 뭐뭐다 또는 목적어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전체적으로 문장을 보면서 끊어서 보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올 거고요. 이게 굉장히 좀 쉽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문장 구조 자체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좀 쉬운 것들도 있고요. 좀 까다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동사까지 찾아지면 동사 뭐뭐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맞춰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주요소, 문장 구조 관련된 거 찾아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연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단계고요. 오케이? 이게 1단계. 보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끊기는지 볼게요. 이게 원래 화이트보드에 쓰던 건데 갑자기 흑판에다 쓰려니까 약간은 좀 살짝 떨리는 게 있는데 내가 알아서 잘할게요. 보세요.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remembrance 기억이니까 명사 끊어줍니다. 기억이니까 명사 끊어주고 of가 전치사면 뒤에 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처음서부터 좀 난해한 게 나왔네요. 전치사면 명사가 와야 되는데 what이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what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얘가 무슨 역할을 하겠다? 얘가 어쨌든지 간에 명사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뒤에 is라고 하는 동사가 오죠.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what is past and an anticipation of what is to come, 뒤쪽에 seem이라고 하는 거 이탈릭체로 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문장 전체의 동사가 되는 겁니다. 맨 앞에 나오는 명사가 당연히 주어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전체 그냥 가장 커다란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보통 이제 뭐뭐의란 뜻도 있지만 뭐뭐에 관하여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뭐에 관한 remembrance 기억이에요. 그것은 seem to be the two faculties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가장 큰 틀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얘가 끼어 있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여기 나오는 이제 what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요게 이제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문장 한 문장 하면서요.
그때마다 좀 테마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 게 한 세트고요. 한 시간에 한 세트가 완벽하게 다 나가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티클이 좀 길어지면서 내용도 좀 시수도 좀 길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거라든가 뒤에 거 가는 것도 약간은 좀 길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what 같은 명사절이라든가 문법이나 구문 관련된 사항이 이러한 것들 하면서 테마가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부정사, 동명사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따로 들어갈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오늘은 그냥 맛보기 강의식으로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틀이 어떻게 되는지만 좀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행하나 what is past 과거에 관한 것 이렇게 돼요. 그래서 what이라고 하는 게 의문사 무엇도 있는데 지금처럼 접속사처럼 역할을 하면 그런 걸 접속사처럼 역할하는 걸 무슨 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얘가 이제 접속사처럼 역할을 하면 무슨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관계대명사고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는 것보다 what이라고 하는 게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what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뒤에 동사를 이끌어주면서 연결어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때 뭐로서의 역할을 한다? 명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기억인데 what is past 과거에 관한 것에 대한 기억이죠. and 그리고 on anticipation 그래서 기대인데 뭐에 대한 기대 역시 of what is to come 그래서 to 부정사라고 하는 건 온다라고 하는 건데 to 부정사가 기본적으로 미래적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what is past는 과거에 있었던 것, 과거인 것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것. is라고 하는 비동사 자체가 이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있다라고 하는 뜻도 있죠. 그리고 그래서 what is past 과거에 지나간 것에 대한 기억 and 그리고 기대는 기대인데 뭐에 대한 기대? what is to come 앞으로 다가올 것에 관한 기대 예상. 요 두 가지가 본격적으로 이제 sim 동사가 나오죠. 이제 sim to 그래서 뭐뭐인 것 같은데 두 가지 faculty인 것 같다. 교훈입니다. 두 가지 faculties 교훈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오케이 또 약간 어려운 게 나옵니다. by which 그래서 전치사 더하기 which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데요. 요것도 이제 관계대명사가 나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설명이 덧붙여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따로따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학교 다닐 때 관계대명사 그러면 앞에 나오는 명사를 선행사라 그래서 꾸며서 해석하는 식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로 내려가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게 어차피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앞에 나오는 명사를 뭔가 받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위치는 뭘 받겠다? 그렇지. to faculties를 받는 거예요. to faculties를 받아서 by라고 하는 전치사는 무슨 뜻? 뭐뭐에 의해서. 그죠? 그 두 가지 교훈에 의해서. 그죠? 그 두 가지 교훈에 따라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man, 인간은 differs 다른데 뭐와 다르다? from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은 끊어서 해석하느라 이제 좀 따로따로 왔는데 이제 좀 한꺼번에 좀 자연스럽게 가볼게요. What is past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기억과 and 그리고 on anticipation 기대는 기대인데 of what is to come 앞으로 다가올 것에 관한 기대가 seem 뭐뭐인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수일치 remembrance하고 and 뒤에 나와 있는 anticipation 그래서 A and B 형태가 지금 주어인 거니까 주어가 복수죠. 그러니까 seems가 아니고 그냥 seem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요걸 좀 길게 가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가 복잡해지는 문장의 패턴을 보여주려고 지금처럼 주어가 앞으로 긴 걸 놓아준 거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앞에 주어가 미친 듯 길게 나올 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좀 줄여져서 나오는 경향들도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차츰차츰 하면서 좀 익혀가면 될 거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따닥따닥 끊었죠. 그러니까 좀 전에 여기서 본 것처럼
명사 끊고요. 대명사 주격이나 목적격 대명사를 끊으면 주어나 목적어가 되고 그 다음에 동사 찾아서 끊어주고요. 이렇게 되면 좀 주어하고 목적어, 보어, 동사가 다 찾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따닥따닥 끊어놓은 게 이렇게 끊어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강의가 본 강의가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 뭐 이거 끊는 것까지 하면서 어려우면 못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철저하게 좀 끊어서 PDF 파일로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올려주는 거 좀 참고해서 좀 보면 되고요. 너무 빠르게 넘어간다 싶으면 그럼 이제 강의만 좀 열심히 듣고요. 나중에 끊어져서 문장 구조 분석되는 건 PDF 파일 올라가는 걸로 확인을 해서 보면 되겠고요. 알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걸 좀 점점 길게 끊어가야 됩니다. 흔히들 얘기할 때 해석을 할 때 끊어읽기를 왜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영어 어순에 맞춰서 끝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올라오면 되지 않냐. 근데 끊어읽기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덩어리라고 하는 부분, 끊어읽기 덩어리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덩어리를 말로 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말로 뱉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해석한다는 사람들 대부분 다 보면 어떤 식인 거냐면 말을 맞춥니다. 그래서 말을 잘 맞추면 잘 나오죠. 근데 안 맞추면 말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도 이상해지고요. 말도 안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끊어읽기는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 끊어읽기를 점점 넓혀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수일치 얘기한 게 주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찾아보는 연습을 하지 않고요. 해석을 할 때, 독해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 수일치, 시제, 능동, 수동, 타구별 연락에 틀리는 겁니다. 그죠? 뭐 강의 듣는 학생들 중에서 뭐 토익을 했었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뭐 토익이나 토플이나 탭스나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영어에 있어서 문법에 동사가 가지는 수하고 그 다음에 시제하고 태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그걸 해석을 해서 풀거나 아니면 뭐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패턴에 맞춰서 풀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패턴에 맞추는 게 조금 더 낫죠. 왜냐하면 영어니까 우리말에 맞추는 것보다 어떤 특정 패턴에 맞추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건 영어를 영어답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독해를 할 때 주어 보고 동사 찾고 그렇게 끊어가는 연습을 한다면 주어가 나오는 부분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단순하게 수일치가 단수가 되겠다, 복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주어가 복수면 일반 동사 뒤에 s나 es 안 붙이고 단수면 붙이고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하는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가끔씩 딱딱 틀리는 게 왜 틀린다? 몰라 틀리는 게 아니고 그냥 실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차츰차츰 좀 고쳐가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끊어읽기를 좀 넓혀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서 전체적으로 구조나 수식 구조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를 하면서 1번 문장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억은 기억인데 그래서 주어가 지금 보다시피 2개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and가 이어져서 과거에 있었던 기억이라든가 미래에 다가올 anticipation 기대나 예상 같은 것에 관한 거. 그래서 전치사 더하기 여기 나오는 to come까지가 명사절, 전치사 뒤에 what is past까지가 역시 명사절. 그래서 전명구 형태가 앞에 나오는 명사 꾸며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조가 이어지겠고요. 뒤에 본격적으로 동사 나오고 seem to 부정사는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추측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한 문장 하면서 미친 듯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게 될 부분들이 한 문장을 이렇게 미친 듯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시간이고 맛보기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하는 데나 해석을 하는 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좀 찍어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산만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산만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워낙에 강의를 잘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 중에서 좀 이게 지금 내가 좀 판서가 원래 화이트보드에 쓰다가 이렇게 쓰니까 약간 조금 색깔이라든가 그런 부분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화이트보드 쓰거나 그럼 조금 깨끗해지니까 그건 내가 차츰차츰 좀 고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seem이 뭐뭐인 것 같다, 추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추측, 뭐뭐인 것 같다.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추측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으면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거고요. 틀리면 다시 뒤집어서 또 얘기를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것이 두 가지 교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그 두 가지 것에 의해서 이 두 가지 것들이 앞에 나온 이 두 가지죠. 그죠? 과거에 있었던 걸 사람이 기억을 하고 미래에 다가올 걸 사람이 생각하고, 이러한 두 가지 것들에 의해서 이러한 그 두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인간이 동물과는, 다른 애니멀들과는 다르다, differ from 뭐뭐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죠?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건 두 가지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기억과 과거에 있었던 걸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죠? 다가올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상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고, 그죠? 그 내용이 조금 좀 길게 나온 거고요. 뒤쪽에 문장이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있는데요.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예제로 올려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 뒤쪽에 오늘 강의는 전체적으로 한 세트가 아티클 한 세트하고 앞뒤로 영작이랑 깔리는 게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PDF 파일로 해서 따로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보면 될게요. 보면 될게요? 내가 보나? 오랜만이니까 말 듣고 있고, 그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티클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보통 이렇게 한 세트가 되는데 타임이랑 이코노미스가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보통 타임이 한 세트가 나가고 그리고 이코노미스로 한 세트가 진행이 되고 그래요. 근데 오늘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었지만 타임은 일부러 약간 조금 좀 가벼운 걸로 골랐습니다. 아주 가벼운 걸로. 그래서 한 달에 그리고 가볍게 좀 몰아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소송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타임까지는 아니어도 뭐 뉴욕 타임즈 같은 기사들 보면 소송 관련된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만 단신으로 좀 모아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테마가 있게 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타임이랑 이코노미스 한 세트 들어가진 않고요. 타임 한 세트, 이코노미스 한 세트로 해서 지금 라인이 이렇게 나뉘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뭐 추후에는 이것도 좀 분리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고른 거는 아주 따끈따끈하죠. 2012년 4월 13일.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는 몰라서 그런데 어차피 강의 올라가는 건 좀 늦게 올라갈 거니까 그때 되면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걸 거고, 그리고 뭐 우리말 기사로 다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한 번쯤 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스태프들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제목이 뭐냐면 보세요. 셀러브리티 그러면 노란색이 제일 낫구나. 그냥 노란색으로 주구장창 써야 되겠다. 셀러브리티 그러면 유명 인사죠, 그죠? 유명 인사.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파이널리 마침내 안젤리나 졸리랑 브래드 피트가 get engaged,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get 더하기 pp는요 수동태, 비동사 더하기 pp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뒤쪽에 그냥 get이라고 하는 동사를 bpp하고 약간 좀 다르게 동작성이나 상태성이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특별히 좀 강조해주기 위해서 쓰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다고 이걸 촬영한다 그랬더니 걔네 아직 결혼 안 한 거냐고. 그죠? 결혼은 안 했죠. 그냥 같이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처럼 그렇게 좀 지내고 그러다가 뭐 입양도, 안젤리나 졸리가 입양도 많이 하고요. 뭐 뒤쪽에 얘기도 나오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치 결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리고 중간중간 결별 기사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뭐 잘 사귀고 있다가 이제 마침내 결혼을 한다랍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 타임 톱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나름 진짜로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죠? 보죠. After 7 years에서 지금서부터 들어가는 것들은 앞에서 했었던 거, 명사하고 대명사, 동사, 혼자 있는 형용사, 혼자 있는 형용사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럼 보어라 따로 나중에 빼서 하려고 안 했는데, 그래서 요 묶어서 가는 것들은 그렇게 가고요. 그리고 그 아티클 기사 같은 경우는 구조 분석을 너무 딱딱하게 해서 가면 내용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쭉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미리 좀 끊어놓는 연습하고 나서 나중에 좀 맞춰보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죠? 보죠. After 7 years, 7년 후에 as a couple, 커플로서, 그냥 커플로서 7년 후에, 7년이 좀 지났는데,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하고 and 그리고 브래드 피트가 are finally engaged,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대요. 그죠? 사진이 나오죠? 여전히 멋있습니다. 그죠?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는 뭐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라 뭐 이 사람 나 알지도 못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보죠. 그리고 피트의 매니저가
피트의 매니저가 신시아 파탕트인데 요 사람이 컨펌 해줬대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컨펌을 보면 컨펌 레저베이션 예약 확인하는 거 이거밖에 안 봅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확인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아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가 나온 걸 이 매니저가 아, 확인해 본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아니죠. 컨펌 레저베이션 할 때 컨펌이라고 하는 건 예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confirm the news 그러면 이 뉴스가 소식이 나왔는데 이 소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전화를 해서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이런 일이 있는데 맞냐 그러니까 맞다라고 확인해 준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살아있게 배우는 거거든요. 맨날 confirm reservation 그러면 confirm은 reservation 나올 때밖에 못 씁니다. 알겠죠? 갑니다. 그래서 뉴스를 갖다가 맞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시켜줬는데 to the Associated Press 그래서 Associated Press 그래서 뒤쪽에 아니 위에 쪽에 나오죠. 그죠? 인원 이메일로 Friday에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방법의 전치사가 있죠. 뭐뭐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메일로 확인을 시켜줬답니다. 그죠? 쭉쭉 갑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There isn't a wedding date. 웨딩 날짜는 아직 안 잡혔대요. There is 단수명사. 웨딩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요. yes은 그래서 부정문일 때 아직도라고 해석을 하죠. 지금 뭐 토익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yet 같은 경우 그래서 뭐 부정문일 때 아직도 그 다음에 의문문일 때는 뭐 의문문의 평소에도 이미 벌써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공부도 좀 하고 그럴 겁니다. The engagement 그 결혼이라고 하는 건 is a promise 약속인 건데요.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한 약속이래요. 그래서 파탕트가 said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브래드 피트는 48살이고 근데 48살 같지가 않아요. 앤드류 졸리는 36살이고 의외로 안젤리나 졸리가 조금 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have 가지고 있는데 6 children, 6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랍니다. together 함께. 컴마 뒤에 including ing, 뭐뭐를 포함하면서 콤마 ing는 대부분 나올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건 이제 추후에 뭐 분사구문 같은 거 따로 나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정리가 될 건데 뭐뭐 하면서라고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3명을 포함해서 근데 어떤 3명? 관계대명사 후 나오니까 그대로 내려가 그대로 이 3명이 are adopted 수동태 adopt가 채택하다 입양하다요. 그죠? 이 3명이 입양이 되어진 거였어요. 이런 얘기죠. Their kids 그들의 아이들은 are very happy 매우 행복하고요. 파탕트가 said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their kids가 주어고 are이 동사인데 아까 얘기 안 했었던 거 very happy라고 하는 형용사가 보어죠. 형용사가 두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형용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그리고 또 하나가 보어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형용사가 명사랑 같이 있으면 당연히 명사를 꾸며줄 거니까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 가서 끊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명사 없이 형용사 이렇게 나오면 이 아이가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라이팅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기본적으로 단문 라이팅 할 때라든가 그다음에 문장 구조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볼 때라든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고요.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보어, 그러니까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를 잘 끊어주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실수들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피트하고 졸리가 have been partners, 파트너였는데 이거 가렸다. 파트너였는데 since 그러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since가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뭐뭐 이후로 라고 하는 뜻도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앞에 현재 완료 시제가 오네요. 앞에 나온 동사가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해왔다. 이렇게 되면 뒤에 나온 since는 이후로 라고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후로 그들이 began 시작했었던 이후로 relationship 관계를 시작했었던 이후로 파트너였는데 뭐 하는 동안에 접속사 while 또 나오니까 뒤에 주어 동사 오겠죠? while working 근데 이번에는 주어 동사 나오는 게 아니고 부사절 접속사 뒤에 현재 분사 ing 형태로 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분사 구문의 일종이고요.
뭐 해석은 그냥 얘도 똑같죠. 그러니까 while 없고요. 컴마 working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뭐 하면서 일하면서라고 내려가면 되죠. On the film 그래서 영화에서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라고 하는 영화 그죠? 그러니까 연령대 어느 정도 이르러 있으면 대부분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도 좀 오래 지난 영화라 요새 보면 뭐 그 개그 콘서트 같은 거면 옛날 거 찾아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황현희 씨 나와서 뭐 하는 거 그죠? 보면 이제 몇 세 이상 공감 뭐 이런 거 있는데 조금 더 지나면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좀 들며 뭐 뒤에 쪽에 나오는 거는 뭐 최신 영화도 몇 개 좀 나옵니다. 그래서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에서 이제 부부끼리 이제 그 킬러들 둘이서 같이 사는데 전쟁 뭐 그런 영화 있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이제 처음 사귀게 됐는데 그 뒤로 이제 파트너 관계를 쭉 유지를 해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7년 만에 결혼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졸리가 was briefly married. 그래서 briefly 그럼 짧게 간략하게. 근데 짧게라고 하는 게 시간상 짧게도 있고요. 그래서 그 short이라고 하는 짧게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짧게입니다. 짧게 결혼했었다니까 결혼했었던 기간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to Billy Bob Johnston과 결혼을 했었고요. but 그러나 그들이 divorced 이혼을 했어요. 2003년에 이혼했었고요. she 그래서 그녀가 was also married 또한 결혼했었는데 British actor 배우인데 영국 배우인데 Johnny Lee Miller라고 하는 배우랑 또 결혼도 한번 했었고요. 언제요? before 뭐뭐 하기 전에요. 접속사, 대주어, divorce 동사. 이혼하기 전에요. in 1999년에.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아까 그래서 거꾸로 가서 올라오지 말라 그랬죠. 그게 바로바로 내려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before가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이 말을 할 때 before라고 하는 걸 뒤에다 쓰려고 마음을 먹고 뒤에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했다니까 나중에 이거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해석을 할 때 그냥 차례대로 쭉 가면 됩니다. 오케이? 영어는요, 기본적으로 라이팅을 하던 스피킹을 해서 말을 하던지 간에요. 동사 같은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글이 이어지는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before라고 하는 게 뒤에 있긴 하지만 뭐뭐 하기 전에 라고 해서 얘가 앞에 나오면 그만큼 자연스러운 것도 없겠지만 뒤에서 썼다 그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시간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결혼했었고요. 자니 리 밀러랑.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in 1999년에 디버런스 이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브래드 피트가 was previously married. 그 전에 was pp 역시 수동이요. 그러니까 marry 같은 경우는 뭐 나랑 결혼해줘 그래서 marry me라고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누가 결혼했다 그러면 혼자 하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 수동태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가 그 전에 결혼했었고요. to Jennifer Aniston이랑 결혼을 했었고 but 그러나 걔네들이 divorced 이혼을 했어요. 역시 언제? in 2005년에요. 그죠? After 5 years of marriage, 결혼하고 나서 5년 있다가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won 그러면 이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상 같은 건 수상하다. 그래서 오스카상을 받았었고요. For her role, 그녀의 역할로 1999년에 Girl Interrupted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걸 오스카상을 받았고 브래드 피트는 was recently nominated 그래서 후보로 지명이 됐었대요. 뭐 for an Academy Award 시상식의 상에 for his role 그의 역할 뭐에 있어서 in last 작년에 있었던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 오케이, 요건 그나마 좀 최신이네요. 본 학생들 있나요? 나름 좀 괜찮았었던 영화였는데 이것도 좀 그때 당시에 조금 좀 된 영화라 그때 당시 뭐 메이저리그 분위기라든가 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잘 즐길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거 아니라도 영화는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본 학생들은 괜찮나요? 괜찮을 거예요. 들리네요. 미쳐갖고 그지? 오케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코노미스를 들어갑니다. 타임도 좀 가벼운 거기 때문에 좀 분석을 하면서 좀 해봤고요. 여기 나오는 거서부터가 이번 시간에 나갈 게 이코노미스 내용 중에 소니입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 어느 정도 소니가 좀 자리 잡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쵸?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